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P2P 대출 주의.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상에서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 서비스를 P2P 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지난달 말 P2P 대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P2P 대출도 제도권으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P2P 대출이 부동산 위주로 그런데 크게 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아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오늘 발령했습니다. 관련 소식 이한승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우선 이 P2P 대출이 무엇이고 이런 대출이 왜 늘어났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P2P 대출이라는 거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을 빌리는 이 시스템을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데요. 네. 이때 업체가 좀 들어가 개입이 됩니다. 업체는 이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는데요. 예. 이 중금리 대출이 특징이어서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보다는 금리가 높고 사채 시장보다는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 6월 말 현재 6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건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한 30%가량 증가한 거고요. 또 2015년 말보다는 무려 166배나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P2P 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는 6월 말 기준으로 12.5%를 기록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규모가 커진 만큼 연체율도 늘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네. 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이유가 좀 분석이 됩니까? 네, 최근 흐름을 좀 보면요.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뭐 자산 유동화 대출,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같은 결국 이 부동산 관련 대출 쪽으로 좀 대폭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부동산 대출 잔액을 봤을 때 6월 말 기준으로 8,8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0% 넘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P2P 대출 증가율이 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부동산 대출이 상당히 크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전체 P2P 대출 연체율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전체 대출 연체율이 늘어난 것보다 이 부동산 대출에서의 연체율이 더 크게 늘어난 점도 우려할 만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 담보 대출과 또 PF 대출의 경우에는 120일이 넘는 장기 연체 비중이 높은 만큼 연체가 발생을 했을 때 최종 회수될 때까지 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듣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대출 영업이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영업 행태가 있는데요. 예. PF 대출을 일반 부동산 대출처럼 공시를 해놓고 확보되지도 않은 담보를 미리 확보된 것처럼 예. 허위 공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허위 상품으로 일단 투자금을 모아둔 뒤에 그 자금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또 개인 대표 개인 자금으로 쓰이는 경우도 이 금융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실행되지 않은 대출을 누적 대출액에 포함을 시켜서 실적을 부풀리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담보 평가 등을 소홀히 하는 등 대출 심사에 있어서도 한계를 노출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예. 밝은 면만큼이나 좀 어두운 면도 이번에 좀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소비자들 어떤 점을 그렇다면 유의를 좀 해야 될까요? 일단 금감원은 P2P 대출이 원금 보장 대출이 아닌 만큼 신중하게 투자를 좀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지만 이 투자 결과는 모두 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만큼 소액 투자 또 분산 투자가 필요해 보이고요. 사전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곳에서 등록된 업체인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솔깃한 이벤트로 현혹을 하는 업체들은 일단 각별하게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